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우리가 혼자 선택하는,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태어나죠. 우리의 돌고 도는 의식이 새로운 육체에 부여받아서 육체에 안착을 해서 태어나는 게 탄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라는 우리가 의식이 담겨있는 이 몸뚱이를 떠나서 의식이 다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두 혼자 결정해가는 삶이 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의 나는 내가 지난 모든 수많은 옳은 결정 때문에 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은 누구나 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고, 그 잘못을 어떻게 수정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은 잘못된 과정을 택하고 그거를 계속 바로잡는 거의 연속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과정, 우리가 투자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자발트를 사고 막 자발트를 교체 매매를 하고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잖아요. 투자. 그 모든 잘못된 하는 과정은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잘못된 결정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수정을 해서 옳은 과정으로 가니까 멋진 자리에 가는 거고, 그 잘못된 결정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늘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는 당연하니까 중요한 건 결정을 안 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아쉬웠던 거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결정이 아쉬운 부분은 잘못된 데서 배워서 성장하면 되고, 결정이 만약에 옳았다고 하면 그 옳은 것은 운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결정이 내가 잘나서 옳았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인생은 꼬꾸라져요. 수없이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결정이 옳았다면 그냥 큰 이득을 보는 건데, 그 인생의 결정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정의 결과가 성공이라면 이거는 운이 받쳐준 거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결정 중에 한번 잘 온 거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20대 완전 초반 때 이걸 알았다고 하면 수많은 아쉬운 그 선택과 결정이 절제하는 거에서 잘했겠죠. 더 그래도 저는 빨리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시나 이제 20대와 30대 초반, 뭐 20대 중반이라든지 분들은 성공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때 그거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왔을 거다. 그래서 나는 절제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실패라면 좌절하지 않고 경험으로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아쉬웠던 부분, 여러분들 탐욕 절제를 못하고 2021년 고점 갔는데 못 팔았던 그 부분에 아쉬워하잖아요.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경험으로 지금 쌓았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2021년에 여러분들의 계좌보다 더 크게 2023년, 4년, 5년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속해서 선택이 잘못되는 걸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투자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근데 투자라는 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코인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했으니까 무언가 빅등이 일어나겠죠. 도전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난 회사만 다니고 투자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난 사업도 안 할 거고, 난 그냥 회사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것만 하면서 살 거야. 소확행. 저는 사실 이제 소확행이나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요새 그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미는 아젠다가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소확행, 그 다음에 뭐 욜로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밀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나서 뭔가 진취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머물고 살아. 내 삶은 원래 그 정도가 다야. 너는 우물 안에 갇혀서 그냥 개구리를 살면 돼. 나오지 마. 이걸 계속해서 전 강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은행 시스템이 진짜 사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소확행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코인 투자라는 진짜 리스크 있는 걸 했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코인 투자를 도전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탐욕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그냥 돈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근데 하랑 두 번 여러분들은 그냥 탐욕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남아서 도전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 그리고 인생 원래 험난하다는 우리가 아주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험난하다고 받아들이면 힘들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우리가 여행지에 놀러가서 바다에 누워서 수영장에 누워서 그 행복했던 며칠의 순간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순간, 나머지 300일은 한 330일은 다 불행해. 왜냐면 여행지의 그 일주일이 나는 행복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정의하는 것 자체를 잠깐의 놀러 갔을 때나 어떤 굉장히 진짜 행복하다 막 이 순간을 행복으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투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투자나 인생은 원래 빡세. 원래 투자는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다가 5칸 올라가다가 3칸 또 주저앉고 4칸 올라가 2칸 주저앉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여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칸 주저앉고 또 5칸 주저앉고 계속 지하로 내려가. 원래 투자라는 건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그 모든 험난한 계단 과정을 다 견뎌냈을 때 인내한 사람한테 마지막 훈장을 주어주는 게 투자잖아요.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 그쵸? 인생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제만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의 투자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원래 인생이 힘들고 원래 회사 다니는 거 빡세고 원래 공부는 힘들다. 그거 하면 일단 그거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나는 좀 행복하고 싶어. 나 휴양지에서 그렇게 맨날 놀고 맨날 저기만 하고 싶어. 여러분들 일 안 하고 계속 놀아봐요. 못 견뎌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당연하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나무로 만든 장난감 회사를 운영 중이던 올레 크리스티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2년에 공장 화재로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만 거예요. 그냥 다 불에 타버린 거죠. 장난감 이제 나무로 만든 거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런 사건 겪으면 좌절해서 하늘을 탓하거나 관리 소홀한 직원을 탓하거나 사장이 누굴 탓해요? 날 탓해야지. 근데 너 왜 관리 했냐? 뭐 남 탓하기 바빠요.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이런 힘든 순간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것도 있고, 심지어 학생들 미성년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이. 그러면 사실상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의 그 가치가 경쟁이나 그런 데만 있으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크리스티 얀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기하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 도전을 감행을 해요.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 조립형 장난감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의 회사가 오늘날의 레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포기했으면 레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무로 만든 장난감 회사를 하다가 잘 됐어요. 시련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 아니면 시련 겪어서 그냥 접었어요. 그러면 레고가 없겠죠. 그냥 무탈했어도 레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불안감이 막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막 코인 막 빠지니까 또 막 코인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다시 비트코인 저기 2천만 원 갈 거고 또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온다. 불안감이 나를 삼키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 불안감, 여러분들이 강력한 고리를 걸어야 돼요. 딱 하나만 걸어요. 코인은 시대적 방향성이고, 절대 제가 얘기한 3개 코인은 이거는 망하면 시대적 방향성이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덜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잡 알 때 김치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 그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 끝내 여러분들이 버텨낸 자는 결국 그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돼서 인생의 혁신을 이루게 된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투자도 지금 코인 빠진다 뭐 난리치고 하는데 결국에 메이저 코인 버텨낸 자는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코인으로 여러분들 인생 혁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진짜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막 빠진다고 하니까. 근데 하랑 두 번 분들은 이제 힘들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멘탈이 좋으니까. 왜냐면 안 망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대부분 대중은 그걸 모르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버텨낸 자는 신이 주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들이 그리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무언가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생존 본능이 발휘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극한의 상황에 인간의 그 피지컬이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2022년에 11월 달도 그렇고 막 위기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버텨낸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무슨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이 현명함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to G로 바닥과 천장 끝까지 가는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행하고 나면 돼요. 우리가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그거예요. 천장으로 갔을 때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미 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탐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절제만 하는 걸 모든 하랑분들이 다 하시고 나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셔도 되는 거죠. 투자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자나 시장은 시대적 방향성으로 살아남는 코인 위주로만 엄청나게 커져나갈 거니까 모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차 타던 시기에 어땠냐. 산업혁명 때 자동차 다니면 안 된다. 위험하다 라고 했어요. 산업혁명 때. 근데 결국에 자동차로 다 바뀌었죠. 개인용 컴퓨터 때 똑같았어요. 누가 그 집집마다 큰 개인용 컴퓨터를 쓰냐, 누가 그걸 뭐하러 쓰냐고 난리쳤죠. 뭐 맥킨토시 보급되고 마이크로소프트 보급되고 개인용 컴퓨터 지금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미 스마트폰이 개인용 컴퓨터죠. 또 인터넷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인터넷으로 옷 주문하고 쇼핑 주문하냐. 지금 이미 쿠팡으로 여러분들 다 주문하죠. 스마트폰 때도 또 똑같아요. LG가 이때 유명한 리서치 그 회사, 글로벌 회사가 스마트폰 시대 안 온다, 피처폰 집중하라 해서 LG가 스마트폰에 늦어진 거예요. 그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방향성 있는 회사조차도 그걸 못했는데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누가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하냐고. 내비 누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냐, 그 화면으로 게임을 왜 하냐. 지금 세상이 어떤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매번 다수의 대중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는 기회라는 거를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서 아주 더럽고 무섭고 그렇게 맨날 묘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FTX 사태만 여러분들 봐요. FTX 사태 때 어땠어요? 모든 공중파에서 다 세계 3대 거래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코인은 위험한 거다, 진짜 위험하다, 여러분들 어디도 코인 안심할 수 없다 계속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관심은 없었죠. 그러다 요새 조금 코인 올라오니까 3월달에 좀 반짝하다가 지금 또 사람들 빠진다고 하니까 또 관심 없죠. 늘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요. 근데 대중들이 샀는데 계속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모두가, 언론과 대중이 모두가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와요. 진짜 코인은 새로운 시대에 돈이 된다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 시대가 와요. 그때가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때인 거예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고 늘 비슷해요. 이제 반감기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했잖아요. 비슷한 사이클로 코인 가격 계속 오를 거고, 여러분들 다가올 미래 확신하는 자만이 인내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 그릇만큼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크기만큼 토마토 밭에 가서 토마토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작으면 그냥 바지 주머니 2개만 넣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소쿠리나 뭐 이만큼 대여 가져가면 거기다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투자도 공부한 만큼 바구니가 커져요.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기회는 없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중들은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기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 미래에 대해 확신한 만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의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기회의 순간인데 지금도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막 지금 코인 또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꽃땡땡 사태 그 짧은 기간에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다 팔아 제낀 거죠. 누군간 사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뭐예요? 대중은 팔고 소수가 다 사갔다는 거죠. 거래 체결이 일어났으니까 거래량이 그래프에 찍히는 거죠. 누군가 사간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기회의 순간에 확신하지 못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판 거고, 그때 공부된 사람은 산 거죠. 이제 그 돈의 속성에 그 김승호 저자 같은 그 분도 코땡땡 사태 때 자기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를 해서 그때 샀대요. 본인도 두려웠는데. 그렇고 공부된 사람 그릇이 크니까 그때 사는 거고 누구는 파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포지션을 할 거냐 이거죠. 지금 팔아야 될 때냐 사야 될 때냐 하면 지금은 사진 않을지언정 팔아야 될 때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춤을 추는 때가 아니니까. 탐욕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립이잖아요. 늘 탐욕에만 팔아야죠. 모든 주식시장이 지난 몇백 년의 역사나 다 똑같잖아요. 인간은 비이성적인 심리를 갖고 있고 그 비이성적인 심리가 사이클의 파동을 만들잖아요.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그죠? XRP, 이더 비트 이 세 개만 80%를 가져서 향후 1, 2년 앞으로 들고 가면 엄청난 성과를 보일 건데 2019년에 우린 와 있다. 우리 2021년에 19년도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코인 사둘 걸. 제가 2019년에 코인 투자했다니까 자꾸 19년에 투자한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댓글에 달렸었거든요. 그 간절히 돌아가고 싶잖아요. 2023년 지금이 19년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고 당연히 부해바구니가 커질 건데, 근데 대중들은 지금이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이 어떻게 19년이냐 증명을 해봐라 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말하죠. 증명은 원래 안 돼요. 그리고 증명을 굳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는 대중이 되지 말고 스스로 증명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 기회의 순간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또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기회의 순간에 증명 안 되는 거에 대한 이걸 확실히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증명의 확률을 높이는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최대한 그 그림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투자는. 김승호 저자도 코땡땡 때 3분의 1 자산 투자하면서 안 불안했겠어요? 세상이 다 멸망한다는데, 세상이 전염병으로 막 망한다는데 안 불안했겠냐고요. 저도 그때 투자할 때 저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근데 그걸 잡는 거는 퍼즐 조각을 그나마 많이 맞춘 사람만 그 기회를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코인 공부는 그냥 제 방송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냥 코인 유튜브 방송 본다고 여러분들의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을 거예요. 맞춰지기는 하지만 아주 작게 올라가요. 모든 건 여러분 내가 직접 찾아서 직접 공부했을 때 그때 퍼즐 조각이 팍팍 맞춰지고 확실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기사를 보고 트위터도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사 같은 것도 어떤 기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습관적으로 하루에 30분이라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뭐 코인코드라든지 아니면 토큰포스트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데 우리가 보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토큰포스트 가서 보세요. 기사가 매일매일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고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읽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을 안 하고서 내 그릇은 안 커져가, 나는 확신이 없어, 자꾸 남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이때 어떻게 2년 뒤에 올라가는 거 확신해, 2019년 저한테 2021년에 어떻게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지 증명을 하래요. 근데 어떻게 증명해?
그냥 뿌이는 지금 흐름을 볼 때 시대적 방향성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명 요구하지 말고 내 스스로 퍼즐 조각을 맞춰서 내가 그냥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